하는 건 그런 구체성, 어느 영역이나 어느 범위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다른 영역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 애들이 특히 그 사고력이 높지 않은 형태로 자기 주장이 막 펼치면 거의 그런 형태로 나와요. 중학교 때 반박 가능하지 않은 누구나 가능한 보편적인 결론이나 주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반박을 못해서 자기 글을 잘 썼다고 뻐기고 폼내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반박 가능한 형태의 얘기만 구체성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걸 바탕으로 쓰시고 쓰지 못할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됐는지, 내 얘기가 어디까지 됐는지. 멀쩡하게 하고 계시는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이은주 쌤 얘기해 보세요. 제일 멀쩡하게 나는 상관없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별로 많네. 네,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요? 저희 뭐 쓸거리는요 한 5-6가지 했는데요. 올려주세요. 네. 안 들려서. 아니 맨 마지막 얘기하라.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요? 쓰고 나면? 아니 결론 아니면 네. 아니면 그거 아니면 길게 쓴 거. 네. 사춘기 아이가 있는 저희 남자 아이에 대한 고민으로 적었고요. 실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사춘기인 현재 상태의 아이가 성격이 조용하고 말수가 거의 없는 편인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부모의 육아나 대응 방법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권해주신 건 초점을 제가 또는 애기 아빠는 약간 권위가 강하다. 권위가 강한 상태에서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아이는 추후에 이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부모에 대한 수긍 또는 반감을 강하게 언젠가는 표출할 것인가, 또는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성격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거기에 대한 건 저는 동화책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권위 있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어떻다? 이런 얘기? 네. 어떻게 성격이 앞으로 변할 건 앞으로 변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래요? 그러면 권위가 있는 부모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춘기 아이를 대할까? 어떻게 대하긴 뻔하지 뭐. 그렇지, 권위적으로 대하지. 그렇지. 그러면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아이의 반응은 강하게 반발할까? 조용히 수긍하는 척하면서 할까? 그런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겠지 뭐. 그거 어떡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이 뭐냐고 주장이. 주장이요? 어떻게 다를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네. 주장이 어떻게 다를까?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집에 못 가겠네 그럼. 여기서 끝내야지. 아니, 권위적인 부모 밑에 아이는 수능적일 것이다, 아니면 반항적일 것이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반항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동화책에서 지금 보는 거잖아. 네. 지금 최근에 동화책에 중학생 대상으로의 청소년 소설에서 권위적인 부모 밑에 나온 아이들이 되게 반항적인 형태의 소설책들이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거는 좀 현실에 찾을 수가 있지. 그러면 그거를 뭘로 비교할 것인가 해서 그냥 그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나와. 그거를 시대로 구별할 것인가, 한 20년 전에 중학생 책하고 이걸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의 유럽 책에 최근에 많이 상 받은 거 같은 거, 유명한 것들하고 비교해서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런 게 더 낫죠. 현실보다는 동화책은 동화책대로 비교하는 게 낫거든. 그게 난 건지 독후감이 난 건지 모르겠네. 독후감에서
보게 되면 독후감에서 그러니까 청소년 소설 그런 독후감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부모를 있는 비판하는지 아이를 옹호하는지 둘 다 비판하는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더 그게 더 편할 수 있지. 예. 책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의식은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아이가 어떨 것인가잖아. 자, 그다음 독감이 날 것 같아요. 네. 책 한 두 권쯤 우리 거나 일본 거나 뭐 정해가지고 아이들 그걸 한 10편 뭐 이렇게 해서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든지 남자 여자를 나누든지 뭐 시대별로 나누든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실은 다 나눠봐야 돼. 시대별, 남녀별, 초등, 중등별로 나눠가지고 어떨 것인가 어떻게 애들이 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반항적이다거나 뭐 아니면 지금이 옛날보다 더 반항적이다거나 초등보다 중등이 더 반항적이다거나 뭐 이렇게 어른을 어른을 더 비판적으로 본다거나 뭐 이런 하면 되겠지. 저번에 얘기한 불량한 자전거 여행에서 어떻게 보냐가 보면 되지. 주인공을 옹호하느냐, 옹호한다, 옹호하지 않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비판한다, 비판하지 않는다가 있을 수 있겠지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그게 아이들마다 다를 것인가 보면 되겠죠. 다른 분 얘기하세요. 이인주점 글 다 나왔네. 좋겠네. 네, 그러면서 맨날 깨졌어요. 아니, 조금만 쓰면 되겠네 했더니 이거 아니잖아. 오늘 잡은 것만 해도 돼요. 제가 할게요. 네, 지연 쌤.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근데 얘가 학원을 안 다녀요. 학원을 안 다니고 스키마를 다니고. 근데 기억은 자기가 학원을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조금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 정도 하는 거 다녔는데 그거 끊고 나고 나니까 기억력이 자기 생각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대요. 지 생각에는. 근데 제가 고민은 기억을 잘하는 애들이 사고력 성장이 더딘 거 있잖아요. 소장님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거랑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근데 제 아들인 경우는 그냥 자꾸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뭔가 찾아서 이렇게 반박하려고 입장을 만들려고 계속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동생이랑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도 그렇고 아빠랑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에서 자꾸 끄집어내서 저번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맥락이랑 이런 거를 전혀 보지 않고 저번에 있었던 일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력 성장이 더딘가 아니면 금반일 때문인가 계속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좀 단순화시켜서 그 학원을 다니는 애들, 스키마만 하는 애들 해서 이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사고력을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력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뭐 발표 시간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좀 비교해 볼까. 그리고 좀 큰 다음에 큰 애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거 사회에 녹아든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스키마만 진짜 열심히 몇 년까지는 스키마만 해서 기본 능력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이렇게 그렇게 올린 애들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근데 기본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랑 틀 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시간으로만 비교하기 좀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옛날에 그래서 지금 큰 애들은 중간 변수가 워낙 많아서 참 어렵고 네. 지금 현재 학원을 상당히 적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주변에? 예체능, 스키마 연구원들은 거의 예체능 정도 다니지. 그러면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은 또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수업받는 애들 중에 산업부영 쪽에서는. 산업부영. 근데 걔네들은 수업도 하고? 네, 수업도 하고. 수업하는 애 중에서? 그 애들의
기억력 차이. 그거는 근데 본인이 기억력은 1차 자료가 있지만 상당수가 그 질적인 얘기가 많단 말이야. 네. 기억을 자세히 하고 간추리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얼마큼 내용이 깊이 있느냐 없냐 때문에 그 발표로 보긴 힘들고 걔들 독후감의 줄거리 쓴 거 그걸로 보는 게 비교적 좀 좋아. 같은 조건이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독후감 걔들인데 한 세너 편 있나? 한 이제 2편 정도 있겠죠 지금? 편 정도? 2편 갖고서 그 줄거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의문각기를 갖고서 그 차이를 이제 가설은 기억력이 높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사고력이 약할 것이라고 보고서 줄거리의 어떤 균형 같은 거 줄거리가 독후감에는 그냥 막 썼으니까 거기에 기억력 디글리얼 미음이 적절히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줄거리를 찾아서 아는 거거든요. 아니면 기억력 디글리얼 미음에 해당되는 걸 다 2줄씩 안 쓰고 앞부분을 길게 쓰고 뒤는 짧게 쓰면은 조금 기억을 좀 덜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 하고 의문각기 한 거 봐서 기억력 사고력 차이를 보면서 거기에 하나가 이제 학원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이 기억력이 어떻게? 높다? 낮다? 뭐라고 그랬죠? 높다 낮다가 그게는 좀 아니면 이럴 수 있어.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이 사고력보다 기억력이 높을 것이다? 야, 그거 참 어려운데. 그거 원래 천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니면 성장이 더디다? 이렇게 그건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연차 차이가 많아서 안 그래도 되고. 한 3년은 넘어야 되는데 재밌긴 한데 재밌긴 한데 그거를 하여튼 여기에 학원을 많이 다니고 좋게 다니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독학은 한 2편씩 있다. 한 몇 명쯤 있어요?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은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2명. 근데 학년이 다르지 또. 네, 학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많아요. 초등학생 6명. 학원 많이 다니는 많이 애들. 다니고 그리고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연구원 자녀들 거의 학원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안 다니는 초등생이 안 다니는 애들도 한 6명 되고 다니는 애들이 대여섯 6명 되고 그 부인들의 기억력과 사고력 비교는 천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그룹으로 따지면 천성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5명 정도를 큰 그룹으로 봐서 학원 우리 가설이 그래. 학원 다닐수록 사고력은 줄어든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기억력은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많이 다니면 사고력 성장, 기억력보다 사고력 성장이 갈 것이다 그러고 성장으로 보고 어렵긴 하지만 그다음에 학원 적게 다니는 애들은 사고력 성장이 좀 좋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서 자료가 기간이 짧은 게 문제 작긴 해도 해볼만 할 거예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근데 그건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하여튼 독후감 분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관찰을 좀 해가지고 걔들 느낌을 좀 알아야 될 거야.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2개를 다 관찰하면 되고. 관찰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왜냐면 관찰이 초점이 아니고 그 독후감을 초점으로 두라고. 독후감에 나온 줄거리와 의문각기를 초점을 두고서 근데 그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 느낌이 들어와야 돼. 약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 주로 분석은 2편이면 아주 좋겠네. 한 10편, 5편 있으면 좀 머리 아픈데 2편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은 좋잖아.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억력과 사고력이 관계가 저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있는 아이들은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이 좀 많지 않나? 근데 지금 이게 기억력과 사고력의 관계가 불분명한데 이렇게 전제하는 게 일반적으로 머리 좋구나 이런 것처럼 높은 애가 높긴 한데 그거는 큰 틀에서 그렇고 좀 작은 단위로는 기억력이 많이 높은 애들 중에서 사고력이 안 커진 애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기억력으로 다 그걸 채우는 애가 커버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독서가 전반적으로 따지면 낮은 애보다 높은 애가 전반적으로 높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벌어진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경우의 기준의 사고력으로는 공부 잘하는 애들 사고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기억력이 높잖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사고력 높은 애는 내 느낌상 10%가 안 돼요. 모범생들은 사고력을 죽여야지만 학교 성적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애 빼고.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질수록 떨어지는데 초등생은 꼭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지. 근데 아주 낮은 애를 따지면 기억력 낮고 사고력도 낮은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둘 다 높은 애도 상대적으로 있지. 근데 중간 영역, 고만고만 애들 사이에서는 그 둘이 차이가 나고 성장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높은 애들은 아주 높지. 높은 애들은 둘 다 높고 낮은 애는 둘 다 낮아. 그래도 사고력, 기억력이 아주 좋은 애는 사고력 약하고 사고력 아주 좋은 애는 기억력 약하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지 뭐. 다음 연주쌤, 아까 이야기 나눈 거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연주쌤. 네. 예, 아까 이야기 나눈 거 경희쌤이랑 이거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공유요? 예. 공유하래요. 일단 전화 끊어봐요. 아니 말로 하자 말로. 말로 하세요. 그냥 말로 하세요. 그냥 공유하지 말고 그냥 말로 그냥. 아까 말로요?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아주 잘 저는 들립니다. 지금 예. 하울링이 심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저한테 다시 들려가지고. 저희는 네. 잘 들려요. 그럼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저는 일단 그 한 가지에 대해 길게 쓰는 그 주제로 잡은 거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저의 성장 여정 내지는 저는 제 자신한테 초점을 두었거든요. 성장 곡선을 이제 말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주제를 잡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일기를 적어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기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제가 어떻게 처음엔 어땠고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어땠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러한 것을 일기를 분석하면서 저의 성장 과정을 한번 쫙 정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료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성장할 때 도움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칼 융 책이라든지 꿈 분석 책이라든지 정신 분석, 아니면 여성의 정체성 발달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제 일기에 아마 다 구석 중간중간 써있긴 할 텐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인용해 가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경희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제가 넓다, 더 구체적으로 좀 좁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직은 옛날부터 썼던 그 일기를 한 번 쫙 다 읽지를 않아가지고 읽으면서 좀 쟁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자기 글을 자기가 분석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과제예요. 자기 글을 자기가 분석하면서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초점이 좁혀지기보다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거를 분석하면서 내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볼 수는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남의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 나온 남의 글을 보면서 그거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내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글은 오히려 그게 낫고 내 글은 그러니까 내 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건 맞죠. 그게 문제의식인데 거기서 뭔가 초점을 하나 잡아서 그 초점으로 남의 글을 봐야 될 거예요. 남의 글, 결혼 초기의 글. 대표적으로 요새 나온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나온 게 그 자두 같은 거 있잖아. 82년생 김지영인가? 이런 것들과 만약에 문제의식이 비슷하다면 그런 걸 보는 게 낫지. 아, 그 문제의식은 너무 옛날 문제의식이고, 네. 그 과정을 다 지나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하고 이렇게 초점 잡고 글 쓰는 거는 좀 달라요. 아, 달라요. 왜냐면 정리하는 거는 써질 수도 있고 안 써질 수도 있어요. 초점이 애매해서. 초점이 애매해서 그래. 그러니까 뒷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장이 분명해야지 그 주장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정리하자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리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정리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리를 목적으로 글을 쓰기에는 너무나 그 약하다. 글 쓰는 건 그것보다 훨씬 힘이 드는데 주장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아,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데 뭐에 관심인지 잘 모르겠어. 그 중에서 뭐에 관심이 있는데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 정체성 발달이요. 정체성. 여성으로서는 정체성 발달. 그러니까 정체성이 되게 포괄적인 용어거든요. 아, 이것도 포괄적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 생애주기 형태로 그 시기에 맞는 걸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심리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정체성의 진정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정체성을 사회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심리학적이 더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내가 남들한테 뭔가 주장이나 뭐 결론이나 뭘 얘기할 수 있는 한 문장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아까 말한 그것이 반박 가능한 형태의 주장이어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만 그 상황이 나라는 구체성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주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주장을 쓸 수 있는 형태. 그게 아까 말한 반박 가능한 형태여야 돼요. 네네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고 반박 가능해야 된다. 예, 예. 왜냐면 그게 구체적인 맥락이나 무슨 전제가 범위가 좁혀진 상태에서의 주장이라기 때문에 반박 가능해요. 다른 맥락에선 다른 얘기죠. 아, 네네네네. 네, 정체성이라는 게 나라는 사람을 등등해서의 정체성이 이렇단 얘기고 내가 아닌 다른 조건의 사람은 당연히 다른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염두에 둬서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세요. 네. 여기가 쪽이나 하세요. 잘했어요. 네, 저는 둘째는 왜 아니 이쪽부터. 신입부터. 신입부터. 미안해. 그래 고쳐주잖아. 나 왜 이렇게 떨리죠? 저는 이제 그 쓸거리 쓸거리들을 좀 적어놓은 것 중에 고른 것이 제가 지금 40대인데 40대 노동은 왜 필요하고 나는 노동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보통의 사람들, 나를 이제 보통의 사람들로 친다면 보통의 사람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에게 40대 노동이 주는 의미와 그게 왜 필요할까? 20, 30대에 일하던 노동의 추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40대 지금 뭔가 이 노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필요하다. 지금 놀라서 너무 좋긴 한데 40대 뭔가 정기적으로 하는 노동이 필요한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금 조사를 해서 저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조금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야 해도. 네? 안 들어야. 주장이 뭔데? 주장이 40대 노동이 왜 필요한가? 그건 왜잖아. 주장이야. 주장이라니까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40대 여성도 이 시대에선
노동이 필요하다가 주장이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니 안 필요하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좀 필요하다. 그게 주장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 이 40대 여성으로서 40대 이 시대 이 한국 이 시대죠. 그치? 네, 네. 옛날은 모르겠고 네. 남자도 모르겠고 50대도 모르겠고 네, 네. 하여튼 40대 그 특성으로 네. 노동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들어가는 그 주장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뭘 갖고서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러게 뭘 자료 만들 수 있는 걸로 잡으라 했더니 왜 또 너무 인터뷰로 잡으면 안 돼. 해요 인터뷰로. 인터뷰로 설문조사. 네. 이랑만 조금 쌈박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나만 더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 인터뷰의 한계가 뭐냐면 네. 옛날에 테이즘이 그런 것 같아. 설문조사를 한 항목을 50개 만들어가지고 한 50명 이상 쫙 만들었는데 초점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못 썼어.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가설이 분명히 돼요. 그리고 가설에 맞는 문항이 나와야 되는데 가설이 분명치 않으니까 조사는 많이 했어. 근데 쓸래니까 연결고리 중간에 빠졌어. 또 할 수 없잖아. 그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럼 그거 이렇게 써야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너도 열심히 해야지. 욕심을 부려서 그래. 뭐라고 얘기하셨죠 방금?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되 가설이 가설이 분명히 그리고 가설에 따라서 설문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가설은 그잖아. 기본적으로 주장이야 주장. 필요하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러이러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틀이 정격이 짜야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그래서 대개는 학계는 이런 것들도 다 그 유명한 이론을 약간 변형시켜서 해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면 거기다 빠질 가능성이 많아서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좋겠다 하면 인터뷰도 마찬가지. 우리 인터뷰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나영 논문인데 그 사람은 상당히 구조화된 인터뷰를 했어.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한 문장으로 뚜렷하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5개나 7개 갖고서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그냥 뭐 이런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한 가설에 해당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돼.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인터뷰도 상당히 구조화해야 되고요. 설문조사는 더 분명해야 되고. 해보세요. 인터뷰나 설문조사 그거는 뭐가 다르냐면 인터뷰는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시간 투자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인터뷰는 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요즘 메일로 하면 되는데 그건 사람이